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1학기 탐구 보고서 설명 영상을 찍게 된 1학년 8반 20번 전건우입니다. 제가 탐구 보고할 주제는 모음 뒤나 어두에서 된소리 대기가 이루어지는 통계 조사와 그 이후의 분석이고요. 교과서와 관련된 단원명은 의문의 변동이고 그 안에서 된소리 대기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탐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최근 국어 시간에 의문의 변동에 관한 수업을 했었습니다. 국어에는 여러 발음의 변동 현상으로 표기와 발음이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가 친구들이 효과라는 단어를 효과라고 발음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효과에는 경음으로 발음될 만한 조건이 없는데 왜 된소리로 발음되는지 의문이 생겼고 같은 이상함을 느꼈던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과 질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실 효과가 맞는 발음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효과라고 발음하는 정확한 이유는 불명확하고, 이는 수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렇게 발음해 왔으니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며, 우리가 배우는 의문의 변동에서는 그러한 된소리 내기를 규정하는 규칙은 없다라는 부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살짝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음운 변동에 규칙에도 존재하지 않는 된소리대기 발음이 왜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 의사소통에 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람들 모두가 왜 발음 규정에 어긋난 된소리대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겼는데요. 이에 모음 뒤나 어두에서 된소리대기가 일어나는 단어들의 사례를 조사해보고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봄으로써 혼란스러운 된소리대기 발음이 일어나는 정확한 이유를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모음 뒤나 어두에서 된소리 대기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실제 발음이고 효과도 현재 발음으로 인정된 상태이긴 한데 2017년 전에는 효과만 인정됐다고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효과라는 단어는 된소리 대기의 그 어떤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 발음에서 된소리 대기가 이루어집니다. 효과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효과를 나타내는 그 한자는 효와 과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실질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이며 단일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이시옷 또한 들어가지 못해서 경음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조항을 찾아봐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는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의문론적 관점에서는 효과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교과가 있는데요. 본래 표준 발음은 교과였지만 현재는 교과도 허용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네, 그리고 효과와 비슷한 다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치과가 있는데요. 이는 효과와 비슷한 음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 글자가 과로 동일하기 때문이고 앞이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인데 이는 치과의 과는 효과의 과와 같은 과가 아닌 다른 과입니다. 한자로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과는 의학의 한 분야를 나타낼 때 경음화됩니다. 굳이 의학의 한 분야가 아니더라도 같은 과를 쓰는 이과, 문과와 같은 단어 또한 경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치과의 과를 쓰면서도 된소리 대기 되는 경우는 된소리로 규정되어 있는 한자어 합성어의 경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밥,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밥은 효과와 달리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서 경음화되며 두 형태소 모두 구체적 대상의 상태, 동작 등을 표시하는 실질 형태소인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의 표준 발음은 아침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표준 발음법에 기반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24항에는 어감 받침, 니은, 니은, 지읒, 미음,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기역, 디귿, 지읒, 시읒은 된소리로 발음된다. 제24항에 해당되는 조건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표준 발음법에서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비읍이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조항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성어로 분류되는 표현에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아 경음으로 발음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제28항에 이 항이 존재합니다.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적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D 단어의 첫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 조항인데요. 네, 표기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고대 국어에서 뭐뭐의라는 관형적 기능을 가졌던 시옷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이시옷이 필요하므로 발음할 때 된소리로 표현하는 것인데, 아까 살펴봤던 아침밥의 경우 아침의 밥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첨가되어 아침밥이라는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치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성어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된소리 발음이 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효과와 같은 단일어의 경우 각각의 단어가 의미를 가지지 않고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가진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의 뭐꼴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시옷의 첨가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사이소리의 현상에 의한 경음어마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효과는 합성어가 아닌 단일어이므로 어느 경음화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가 발음할 때 효과로 발음되는 특이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힘이 세다. 힘이 세다로 발음은 되는데요. 이번에는 체언이 아닌 용언의 사례입니다. 힘이가 힘이로 내는 현상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왜 또 세다가 세다로 발음되는 것일까요? 이는 어두경음화라는 현상에 기반한 것입니다. 어두경음화란 말 그대로 어두에서 경음화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 어두경음화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첫째, 품사에 따른 어두경음화 현상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둘째, 어두경음화는 주로 고유어에서 나타나며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다. 셋째, 서울말의 어두경음화 현상은 지역 방언에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이다. 넷째, 어두경음화 현상은 평음과 경음이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경음으로 굳어져 사용되는 경우 등 그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어두경음화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여자보다는 남자가, 상류층과 중류층보다는 하류 노동자층이 문어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보다는 구어체, 즉 일상적인 언어 활동에서 활발히 사용된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동쪽보다는 서쪽, 특히 경상도와 전라남도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어두경음화는 수의적 현상이므로 어떤 규칙과 특성을 가진 단어에서 발현되는지는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예사소리로 발음해도 어색하지 않은 말이지만 일부러 경음화시켜 센 느낌을 주는 비속어와 비슷한 발음을 만들며 멀쩡한 단어를 비하하거나 이상하게 만드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네, 이 어두경음화에 관련된 다른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부산에 가면 흔하게 꼼장어라는 간판을 부착한 식당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곰장어라는 예사소리를 사용한 단어로 작성한 간판 역시 많이 볼 수 있겠죠. 사람들마다 발음은 꼼장어로 비슷하지만 저는 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역시 어두경음화에 의한 발음의 변화로 생긴 혼란 때문에 잘못 표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원래 표준어가 꼼장어였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사실은 국립국어원에 등재되어 있는 실제 표준어는 곰장어입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네 부산 꼼장어. 곰장어 요리를 소상공인 유망 업종으로 선정한 부산시가 올해 본격적으로 특화 마케팅하겠다는 심볼 마크 문구다. 저 구절은 또한 공동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다. 한 뉴스 기사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곰장어는 먹장어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결국은 표준어로 인종된 단어입니다. 즉 먹장어, 곰장어, 꼼장어 중에서 꼼장어만 비표준어인 것이죠. 부산 사람들만이 꼼지락이라고 표현해서 이 꼼장어라는 말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굳이 부산 사람들만 꼼지락으로 표현한 것은 와닿지 않았고 많은 장어들 중에서 꼼지락거리는 것이 그 곰장어밖에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것과 반대로 우리는 이 논란을 어두경음화라는 현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마침 부산, 즉 경상도에서 어두경음화가 자주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니 결론은 원래 곰장어인 것을 어두경음화시켜서 꼼장어로 발음했고 이에 따라 표기에도 혼란이 온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특이한 된소리대기 이유에 관한 분석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과와 같은 특이한 경음화 경향에 대해서 단지 관습적으로 그려왔기 때문에 서술하기에는 많은 의문이 야기될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필요하지도 않은 된소리를 굳이 발음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이야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이는 심리적 측면에서 문명의 진보는 일어났지만 그에 따라서 심리적 공허감이 크게 작용하였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인간의 자기방어 욕구가
언어 활동 시에는 자기 과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된소리를 우리가 흔히 경음이라고 나타내잖아요. 얘는 경직된 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음입니다. 논문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에서 저자 한명숙 씨는 경음의 실체가 무성의 휴식이며 경음화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그에 따른 사회적 가치와 본래의 언어적 가치를 극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평음보다는 느낌이 강하고 센 경음을 이용해 된소리대기라는 언어 활동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효과라는 단어 그 자체에 주목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효과는 좋은 일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에 따라서 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예삿소리가 아닌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역적 영향을 받아서도 특이한 된소리 대기가 많이 일어나고요. 또 외국어에서 유래된 말에 대한 경음화 발음법 논쟁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장면과 짜장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현재는 그 두 개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으나 2011년 이전까지 표준어는 자장면만 인정됐습니다. 이는 자장면이 중국어에서 유래돼서 중국어 성조에서 ZH를 지읒으로 표기하기 때문인데 국립국어원의 표기뿐 아니라 다른 표기법과 실제 현지인의 발음을 들었을 때도 자장에 가깝게 들리므로 정당한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심리적 이유가 작용했는지 사람들은 2000년대부터 자장면 대신 짜장면을 더욱 많이 쓰기 시작했고 이것은 이가 표준어가 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꾸준한 짜장면 사랑과 사용이 복수 표준어 등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실제 언어 생활에 의해 혼란스러운 외래어 발음 사이에서 경음화된 발음으로 표준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동음충돌 회피 원리와 동음충돌 저지 원리가 특별한 경음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음충돌 회피 원리란 동음의의어의 경우 둘 중 하나를 된소리로 발음하여 동음이 충돌하지 않게 한다는 원리이고 동음충돌 저지 원리는 이와 반대로 어떤 말을 된소리로 교체하였을 때 동음이의어가 되어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음으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세다와 같은 경우에 숫자를 세다와 힘이 세다의 세다가 동음의의어이기 때문에 강하다의 의미를 가진 세다가 경음으로 발음된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음 뒤에서 이루어지는 된소리 대기와 어두 경음화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유 또한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두 경음화와 모음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며 평소에 잘못 발음하거나 맞춤법이 헷갈렸던 단어와 문장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습득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발음과 표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탐구 과정에서 현상 자체의 불투명성과 해결책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사례를 중심으로만 유형을 분석해야 했던 것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탐구 자체의 어려움과는 관계없이 앞으로 우리가 한국어의 중심에 있는 특이한 경음화에 대해 깊이 연구해야 하며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혹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아름다운 소통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나라 말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하며 후세 사람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어두 경음화와 모음 뒤 된소리 대기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정리되어서 표준발음법 제6항 된소리 대기에 새로운 29조로 추가되는 날까지 우리 한국인들은 생활 속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된소리 대기를 아끼고 존중하며 새로운 지식을 향해 열정을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